지역 인사를 만나 현안과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인천일보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평구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죠. 얼마 전에 취임 1년을 맞은 차준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네,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습니다. 네.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5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준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또 구청장 자리가 어렵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민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고 의견 듣고 애로사항 청취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의회와 또 공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구청장 업무를 수행해 오셨는데요. 네. 그 성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취임해서 처음 한 일과 최근에 한 좀 의미 있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우리 민간 어린이집 그 학부모들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내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구나 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7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작년 하반기 8월부터 7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구비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우리 부평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는데 핵심이 되는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한 전체 예산이 692억 정도 드는데요. 그러려면 미군기지 그 오수 정화조 부지를 반환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과 부평구가 매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올해 내에 과시적인 성과를 내게 돼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보육 지원 사업 그리고 네. 혁신센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굴포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이 굴포천을 주변 공원이랑 녹지와 연계해서 부평 둘레길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굴포천 복원은 부평 일동 주민센터에서 부평 근처 구청 근처까지 한 1.2km 되는 사업을 지금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복개된 구간을 뜯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한 636억 정도 드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주민들로서는 이런 도심의 황폐함보다는 좀 하천이나 또 녹지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갈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평 둘레길 조성 사업은 총 3.8km 구간이 되는데 부평의 그 굴포천과 청천천, 갈산천으로 이어지는 좀 자그마한 섬 형태의 곳을 생태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그 자연마당이나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택가에 이제 사시면서 바로 인근에서 자연을 느끼고 하천을 보고 또 아이들이 친수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총 30억 정도 예산이 이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인데요. 올해 이제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서 지금 예산도 한 2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예산 확보해서 21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언뜻 듣기에는 서울의 청계천이 좀 생각이 나는데 좀 이게 다 되면 네. 어떤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굴포천 복원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혹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는 공간으로 꾸미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부평구에서 인천 최초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취약 지역 지도를 네. 만드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토지정보관의 공간 데이터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이 부분을 구의 정책을 좀 구현하는 데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했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총 1188건의 화재 발생 그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화재 취약지구 총 5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화재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높은 지역, 그걸 여러 지표를 가지고 해서 부평 관내에서도 특히 이제 도로폭이 좁거나 소화전이 멀리 있거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데는 인구가 밀집돼 있거나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 이런 거를 지도로 하면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우리 구 지도상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취약한 곳 5곳을 선정했고요.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해서 소화전을 더 비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이제 진입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화재 이 취약 지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을 텐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화재 취약 지역을 찾아내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부평구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치매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고 또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평구가 인구가 이제 50만이 넘어 52만 정도 되는데,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인구도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인천시 전체의 한 18% 정도 되는 5,900여 분 정도가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돌봄, 치매 안심센터를 통한 돌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를 갖고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 우리 이런 조직을 만들 테니, 전담부서를 만들 테니 인력을 증원해 달라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 네. 지금 그래서 치매 정신건강과라는 한 40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이제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최초로 수도권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본회의가 통과되면 7월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평구 보건소 4층에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는 한 60여 평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부평 4동, 인근의 부평 4동 그 행정복지센터를 신규로 지금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게 21년 말에 이제 완공되면은 거기에 한 450평 규모의 치매안심센터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이게 총 사업비도 한 6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구비 부담도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 그 건립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확보되는 만큼 서비스가 훨씬 더 개선돼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시고 큰 규모로 어떤 치매 전담 부서를 만드시고 센터도 개설하실 텐데, 네.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GM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부평에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청장님께서 특별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 GM 아태본부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제가 공약으로도 작년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고, 그리고 한국 GM이 우리 부평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크고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인천시 여기와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지난 이제 4월인가 그쯤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게,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라는 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동 지역까지 아우르는 GM 본사의
중요한 전략 거점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모두 기획조정 업무까지 총괄, 조정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GM에 우리가 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GM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 GM의 생산 라인과 그리고 그 GM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그 개발, R&D 인력들의 성과들 그리고 판매까지 아우러지는 삼위일체가 아우러지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때 개소식에서 그 GM의 베리 앵글 사장이 말씀한 게 이 GM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최대 그 판매처,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차를 미국 내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미래가 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부평을 넘어서 이제 인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난 6월 초에 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내용과 또 부평구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 달이죠. 요번 달 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를 특별상을 이렇게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각 전국의 기초 광역 24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를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이거를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제 그리고 베비 부머 세대로 비롯된 이제 신중년 세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공시했고 거기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수상하게 됐고 이제 특별히 그 부상도 저희가 받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올해 한 1,56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청년, 신중년 해서 그런 부분들 목표로 세웠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 1억 원 정도를 세워서 청년 취업 재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군데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청년들이 창업하면 당장 임대료 내고 공공요금 내기도 사무실 얻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1년 동안 그러면 최대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을 작년 2018년도에는 한 33명이었던 규모를 올해는 76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난 4월에 유유기지 시에서 하는 유유기지를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갈산역 인근에 그 건물에 청년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되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아래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분과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구정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고 청년들의 앞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구가 어떤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도 지금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청년이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볼 때 창업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떤 도움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이런 사업이 청년들의 이런 취업과 창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부평 남부 권역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또 남북체육센터 같은 이런 센터들이 건립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 선거 과정 통해서도 부평역
기준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십정동에서 일신동까지 이어지는 남북권역에는 사실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체육시설이나 뭐 노인 여가나 문화를 위한 시설들도 아예 없었습니다. 수영장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구청장 취임하고 좀 서둘렀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좀 초기에 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완성이 되기가 사실은 힘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지금 총 예산 365억 정도 들여서 수영장을 넣고, 그리고 체육관도 이제 한 배드민턴 면수로 기준으로 한 15면 정도 들어가고, 관람석도 한 150석 정도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관내에 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부평에 이만한 규모의 체육시설이 없어서 왜 타구에 가서 구청장기 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좀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이제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서 완료했고요, 이행했고, 올해 이제 예산도 55억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비가 한 162억 듭니다. 그 중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제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요. 앞으로 생활형 SOC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서 더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한 2022년 3월에 체육센터를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인문화센터도 지금 부평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삼산동에 있고 상곡동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좀 북부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 노인문화센터를 한 총 예산 117억 정도 들여서 이것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실시 설계 용역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게 한 4억 원 정도 들고, 올해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고요. 총 117억 예산을 2022년 한 상반기까지는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북권역의 이런 좀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 오프닝 때 10년을 준비하는 구청장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부평 비전 2020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공약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부평 비전 2020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작년에 조례 제정 준비를 했고요. 완료했고, 올해 2월에 이제 위원들 총 112분이 됩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 중에 이제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됩니다. 모든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개 분과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국과 이제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정책 제안도 한 134건 정도 들어온 거를 심의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16차례 회의를 해서 110건 정도 안건을 심의했고, 21개 사업을 이제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고, 그 중에 5건은 이제 정책 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로 선정된 거는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우수한 것들은 행정안전부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주민들이 정책 입안부터 실행, 그리고 나중에 평가까지 하는 부평 비전 2020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부평의 미래 좀 10년을 좀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는 공약 그 작년 7월, 8월에 주민 공약 평가단을 한 35명 정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2차례 그 안건 보고회를 통해서 총 36개의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1, 4분기까지 지금 이행률은 한 34.3%, 임기 내에 이제 최대한 이루려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순조로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올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그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민 참여도나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실행할 건지 이런 게 계획이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30%가 넘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적한 이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평구의 국시비 확보 노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거는 저 뭐 초반에 취임할 때부터 국시비 확보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부평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임한 이래로 이제 두 개 정당, 민주당과 한국당 두 개 정당과 당정협의회를 작년 하반기에 각 1회씩, 그리고 올 상반기에 1회씩 해서 그 현역 국회의원실과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최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천시에 시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부평 지역 출신의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최대한 재정 지원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좀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각 공무원들도 정부 부처로 찾아다니면서 각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총 24개 사업에 114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평 둘레길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개 사업에 그 정도 확보했고, 지금 올해 상반기는 지금 20개 사업에 한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자활센터 건립이나 여러 사업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는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장님께서 사업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를 확보하셨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보지 않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부평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다면 이제 앞으로 부평의 내일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부평구의 앞으로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네. 사안인데, 앞으로 일단 뭐 여러 분야도 다 잘 챙기겠지만 특히 우리 미래도시 부평,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굴포천 복원도 있고 도시의 인프라를 좀 많이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생태하천을 비롯한 녹지도 많이 확보할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이게 대규모로 벌어지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자리나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부평의 한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군기지나 삼보급단 이전, 그리고 공병대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최대한 좀 확보하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위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12억 원 정도의 그 보증 재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올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자영업자들은 한 3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작년에 한 63억 원 정도 되는 거를 앞으로 매년 5억 원씩 계속 적립을 해서 한 10년간 해서 113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전 자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평에 많은 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사업들의 5개 시장이나 상점가가 선정이 돼서 총 2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구비도 이제 매칭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와 함께 최근에 저희 지역 거점형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유치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과 연관된 좀 구조 고도화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에 좀 육성이 되리라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제도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를 좀 구현하겠다. 우리 부평은 역사와 음악, 문화, 예술이 좀 어우러지는 도시인데요. 이게 지금 잘 아시는 풍물 대축제가 매년 이제 올해 23번째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에서 하는 여러 축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6년 연속으로 지역 그 대표 공연제로 선정이 돼서 올해도 국비 1억 9천만 원, 시비 2억 원, 그리고 우리 구비 4억 원에서 총 7억 9천만 원으로 역대 제일 큰 규모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만큼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문화, 예술, 풍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음악 융합 도시로 지난 16년부터 5년간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중인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문화도시로 선정을 받으려고 올해 이제 공모에 응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이 되면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선정이 되면 우리 부평이 문화적인 인프라나 컨텐츠를 채우는데 한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네, 그 미래를 위한 인프라 말씀해 주셨고 네. 또 경제 성장, 경제 지원 말씀해 주셨고 또 풍물 축제도 있지만 또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천일보 TV 시청자와 또 부평 구민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부평 구민 여러분. 오늘 지난 1년 동안 제가 취임해서 부평구에서 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들도 있고 더 채워나갈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12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앞으로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더위가 다가올 텐데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준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모시고 구의 여러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누구보다 부평구를 사랑하는 분이고 또 부평구를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부평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천일보 TV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